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 송도 지식산업센터 지산 경매물건지 낙찰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송도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3억 9천 후반에 낙찰받았는데 실제 지금 현재 시세는 5억 이상이 되고 이상은 됩니다. 순수익.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실전 투자자 누막수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 송도 지식산업센터 지산 경매물건지 낙찰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산이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지산들은 드라이브인 지산이라고 해서 차를 타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5층인데 5층까지 와서 화물이나 물류 이런 것들을 바로 지산 해당 호실까지 물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량이 이렇게 용달차가 뒤로 후면 주차를 해서 문을 열면 그 앞쪽에는 해당 호실들이 있어서 물건을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런 화물 엘리베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드라이브인이라서 실수요자가 선호도가 아주 높다. 그래서 이런 드라이브인 지산은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희소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차량이 뒤로 주차해서 물건들을 내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물론 또 있고요. 저희 모임 회원이 낙찰받은 지산 호실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면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건을 옮기는 동선이 아주 짧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선호도가 안쪽보다는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호실이 선호도가 높을 것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누막소님이 대표로 계시는 모투스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요한채고입니다. 여기가 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전용 면적은 46평인데요. 복층 구조가 한 반을 더 써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한 60평 넘습니다. 이렇게 복층 형태 있는 게 선호도가 더 좋나요? 실수요자들한테? 예, 실수요자한테는 복층 구조를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일반보다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더 비쌉니다. 임차인이 됐든 매매가 됐든 여기를 실제 사용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공간 활용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복층 형태가 선호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산, 경매 임장 가셨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플러스 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낙찰받은 물건 소개 좀 해주세요. 송도 스마트밸리에 있는 드라이브인이 가능한 이제 물건으로서 송도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3억 9천 후반에 낙찰받았는데 실제 지금 현재 시세는 5억 이상이 되고 4억 후반대에 매도를 하려고 매물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금매가보다 최소 1억 이상 싸게 받으신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 같은 불경기에도 싸게 받으면 오히려 금매가보다 더 싸게 내놔서 단기 매도를 노려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 투자를 멈추기보다는 경매를 통해서 아주 싸게 매입하면 충분히 단기 매도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다 하면 한 5천 이상은 됩니다. 순수익. 2천만 원이면 거의 연봉이 나오는 예, 그렇죠. 수준이네요. 예. 단 한 건의 투자로 연봉을 벌 수 있습니다. 위에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올라보시죠. 위에는 사무실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 구획이 돼 있네요. 네. 초보자 입장에서는 지산은 명도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명도는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운이 좋게 임차인이 법률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력 없는 임차인이다가 여기가 B동인데 A동에도 자기 사무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이사비, 명도비도 세이브하고 관리비도 세이브를 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한테 행운이 따릅니다. 명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대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합니다. 예. 그래서 웬만해서는 대화로서 명도 협상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좋은 경우처럼 임차인이 관리비 미납한 거 하나 없이 다 정산하고 빠르게 본인 사무실로 이전을 해간 거죠. 예. 근데 최고님, 벽이 엄청 하얗습니다. 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페인트 칠을 따로 하신 건가요? 이 물건은 제가 셀프 페인팅을 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을요? 예, 처음에 와. 스타트를 하는 바람에 4일간에 걸쳐서 페인트 38리터를 쓴 공간입니다. 뭐 실제로 사람을 고용을 했으면 한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건데 제 노동을 갈아 넣었죠. 최고님, 여기는 무슨 공간이죠? 여기는 이제 서비스 공간으로 발코니를 활용하고 있고 저 뒤에 있는 문에 이제 여기 에어컨을 넣는 실외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다 이제 자지구리한 자재 같은 것들도 적재해 놓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저기 어렴풋하게 바다가 보이는데요? 네, 여기가 서해안입니다. 뷰가 좋네요. 에어컨이 작동 안 하는데도 별로 더위를 안 느낄 정도로 맞바람이 잘 부는 네. 구조로 보입니다. 바닥은 아직 안 하셨나 봐요. 예, 바닥은 업체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걸 먼저 처리한 다음에 바닥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수요권 이전하자마자 바로 팔 수 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제가 안타깝게도 놓친 기회인데요. 명도하고 나서 부동산들한테 다 오게 하셔가지고 한 명 한 명 이 물건을 보여주고 이제 제가 매도할 가격을 얘기를 하고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부동산이 매수 대기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가격 조율을 해서 딱 4억
4억 8,500에 맞췄는데 이분이 갑자기 잔금을 뒤로 미뤘어요. 원래는 된다고 했다가 미뤄서, 근데 제가 며칠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거래가 불발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만약 매도까지 됐으면 더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지만 네. 곧 매도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이런 지산이 거래가 돼라는 의구심을 많이 품으실 텐데요. 지산도 실사용자가 가격만 싸면 매수해서 충분히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지산도 이렇게 일반 법인으로 낙찰받고 임대나 매매까지 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산도 대출이 잘 나오나요? 제가 원래 주택만 주로 경매로 낙찰받고 했었는데 주택보다 더 지산이 대출이 더 많이 났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금액의 90% 대출을 받아서 실투자금이 아주 작게 들어갔습니다. 실제 투자금은 어느 정도? 원래 실제 투자금은 한 3,500 정도 들어갔는데 취득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5천 초반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5천만 원 초반 정도로 투자를 해서 단기 매도까지 성공하면 거의 5천만 원을 버는 그렇죠. 예, 거의 100% 투자네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죠. 그러면 최고님은 앞으로 지산 투자를 계속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예, 저는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경매 초보들은 거의 주거용 아파트나 빌라를 해야 된다 이런 암묵적인 국룰이 있잖아요. 예, 그럼 초보들이 지산을 도전해도 될까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사고 팔기가 편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접근하는데 지산도 싸게만 낙찰가 되면 얼마든지 빨리 팔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충 설명해드리면 지산의 예전 이름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아파트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미 규격화돼 있다는 거고요. 이 호실이나 옆에 호실이나 면적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처럼 거래가 얼마가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지산 투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죠. 끝으로 누막수 TV 첫 출연이신데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첫 출연해서 너무 떨리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경매를 낙찰받아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